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위드 코로나 수칙을 지키며 일상이 회복되는가 싶더니 오미크론으로 다시 가로막혔습니다. 모두가 불편하고 갑갑해진 와중에 자영업자들은 다시 울상인데요. 오늘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인 편의점 점주를 모셨습니다. 9년차 편의점 점주인 봉다로 씨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편의점에서의 일상을 담은 책도 쓰셨는데요. 하루 1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틈틈이 글을 쓰고 있는 봉다로 작가 만나봤습니다. 봉다로 씨는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북한 인권 NGO에서 활동했고 중국에서 식당과 미용실 등 사업도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 사무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습니다. 2013년 귀국한 후 9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1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틈나는 대로 일상을 기록 중입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사람과 일상을 기록한 편의점 에세이, 매일 갑니다 편의점, 그리고 오늘도 지킵니다 편의점을 펴냈습니다. 네, 봉다로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봉다로 본명인가요? 아, 필명입니다. 필명. 네. 원래 본명은 곽대중입니다. 대자 중자. 네, 김대중 대통령 이름 같습니다. 예, 근데 워낙 봉다로로 더 많이 알려지셨어요. 아, 예. 어쩌다 책도 보니 이렇게 됐네요. 책도 2권이나 쓰셨죠. 네네. 책 뭐죠, 제목이? 매일 갑니다 편의점이라는 책하고요. 오늘도 지킵니다 편의점이라는 책. 다 이제 편의점 지금 편의점 점주신 예, 거죠? 얼마나 하신 거죠, 지금 편의점은? 이제 올해 9년 됐습니다. 9년. 네. 아유, 오래 하셨네. 뭐 업계에서는 9년 정도면 보통 평균 수준입니다. 이 봉다로란 필명은 언제 어떻게 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 편의점 점주들의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네. 한 5만 명 정도 가입돼 있는데. 그래요? 예, 예. 웬만한 편의점 점주들은 다 회원일 겁니다. 아니, 편의점 점주가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지금 한 5만 개가 넘으니까요. 5만 개가 넘습니까? 네네. 네. 그 인터넷 카페에서 제가 사용하던 닉네임이 봉다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면서 출판사에서 한번 재밌게 가보자. 그 옛날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아닙니까? 네. 예. 복면다로라는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봉다로입니다.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트로트 가수가 원래는 락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 삶도 비슷했던 것 같아서 원래 편의점을 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하게 됐고 또 다시 글까지 쓰게 됐고 그래서 필명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봉다로라는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편의점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식당들 안 가게 되니까 편의점에서 음식도 이게 사다가 집에서 먹고 하니까 오히려 편의점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그게 업종에 따라서 이 업종이 잘 되고 못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요. 편의점도 상권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 상권을 3가지로 보는데 주택가 편의점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가에 있는 편의점이 있고 유흥가에 있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가에 있는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조금 잘 되고요. 직장가에 있는 편의점은 가장 큰 타격을 좀 입고 있고 그럼 재택근무율이 많아지니까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리고 유흥가에 있는 편의점도 직장을 안 가고 그러니까 유흥가도 더 많이 덜 가게 되니까 유흥가 편의점도 좀 타격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네요. 네네. 편의점도. 그럼 우리 봉다로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불행하게도 직장가에 있는데요. 저희 손님의 거의 99%가
한 회사 손님이라서 이제 그 회사 특히나 IT 업체라서 재택근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이 한 60% 빠졌습니다. 오, 그래요? 네. 거기다 요즘에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솔직히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지금 5명인데 그중에 제일 오래 일한 직원은 8년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1년 차부터 같이 해서 지금까지 일하는 직원. 아니, 지금 편의점에 직원이 5명이나 된다고요? 예. 보통 이제 주중 그 알바가 있고요. 주말 알바 따로 팀이 꾸려지니까 주중 셋, 주말 둘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러면 저희 편의점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봉다로님은 그냥 노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가에 있어서 조금 바쁜 편의점에 속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카운터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창고 정리하고 계속 물건 채워놓고 하는 식으로. 두 분이 상주하는 거예요? 네, 두 명이 같이 상주. 그러면 우리 봉다로님은 네. 항상 있는 거고 예. 한 분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책을 쓰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책이 나오고 나서 조금 바빠지면서 오전에는 집에서 글을 쓰고 오후에는 편의점에 나가서 주로 창고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직원이 5분이나 되는구나. 네네. 편의점이 아마 고용 인원이 꽤 많은 업종에 속할 겁니다. 궁금한 게 그 편의점 하나 운영하면 네. 먹고 살 수 있나요? 월 수입이 뭐 얼마나 정도 평균적으로 되나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아니,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거를 나 저거 좀 해서 먹고 살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그 뭐 마진율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썼었는데 뭐 식당을 하면 얼마 남아요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편의점이라고 해서 똑같은 편의점이 차가? 예, 차가 아주 크죠. 그러니까 뭐 올 매출이 1억을 넘어가는 편의점이 있고 또 반면에 정말 그 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편의점이 있고 그래서 간신히 자기 인건비 그러니까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점주들 중에서는 차라리 내가 다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뛰었으면 더 많이 벌겠다 싶을 정도로 안 되는 편의점,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지는 편의점이 있고요. 또는 뭐 기업형으로 굉장히 크게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해서 얼마 남아요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정말 답변드리기 곤란한. 그러네. 아니, 근데 우리 봉다로 씨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편의점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뭘 하셨죠? 9년 전에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NGO 활동을 했었어요. 어떤 NGO요?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어떤 걸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러면 학생 운동을 하시나요? 약간 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북한이 식량 문제를 굉장히 좀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굶주리는 동포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뭐 동포 돕기 운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인권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단체에 들어가서 뭐 청소라도 할 테니까 좀 할 수 있는 일을 달라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는 거기서 활동을 시작을 해서 한 7년 정도 NGO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탈출해 있는 탈북자들을 많이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번 사업을 해볼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또 이런저런 사업을 해보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중국에 계신 거예요? 중국에 5년 있었습니다. 뭘 하셨어요 거기서? 식당도 했고요. 약간 뜬금없긴 하겠지만 미용실도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크게 하신 건가요? 규모는? 식당은 뭐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모든 장업이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무슨 뭐 식당 함부로 뛰어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쵸.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말아먹고. 어휴 뜨끔하네 말아먹다 편하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장원. 그리고 미용실은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미용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때 한류 열풍이 많이 불어서 미용을 기능이 없는 분들도 경영자 입장에서 미용실 많이 창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는 동생들 중에 미용실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좀 있어서 중국에 와서 한번 우리 꿈의 시장을 한번 개척해 보자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아까 표현하셨으니까 또 쿨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기가 좀 불안해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크게 했는데 미용실을?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었어요.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을 때 3개까지 열려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확실히 모든 사업이라는 게 내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데 그걸 하다 보면 전문적인 분들에게 이런 이제 속된 말로 좀 휘둘린다고나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안 좋았고 특히나 모르는 그 나라에서 계약 관계나 이런 것을 제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몇 년 하다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아버지가 연락이 오신 거예요. 편의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식당을 오래 하셨거든요. 30년 넘게. 약간 좀 뜬금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9년 전에 뭐 편의점 점주가 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가맹 계약에 대한 불공정한 가맹 계약에 대한 이슈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큰일 나시겠다 싶어서 사실 말리려고 편의점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걸 본인이 하신 거예요? 네, 이미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딱 1년만 하고 그만둬야지 했던 게 지금 한 9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늘 가는 데가 이제 편의점이잖아요. 난 처음에 편의점 막 생길 때 24시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밤중에 누가 다니는데 그걸 왜 24시간 문 열어놓지? 그랬는데 편의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네네네. 편의점이 있으니까 밤에 돌아다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나 이제 지금도 이제 궁금한 게 24시간 굳이 이렇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가 이제 누가 한 명이 있어야잖아요. 근데 그걸 열어놓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테고 또 이제 그에 또 지출이 있을 텐데 그 24시간으로 굳이 24시간을 하는 이유랄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야간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 편의점이 한 절반 이상일 거예요. 제가 그렇죠. 뭐 이렇게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종의 기회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를 치름으로써 언제든지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업종만의 장점이나 업종만의 특기 이런 걸로 24시간이 갔던 것 같은데 요새는 계약 조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닫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밤에 닫을 수 있는 업종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약간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죠. 본사고 가져가는 배분율이 약간 줄어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폐기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뭐 삼각김밥이나 이런 걸 버리게 되면 거기에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 있는데 그게 약간 더 깎인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불이익을 내가 스스로 감수하겠다 하면 요즘에는 계약 조건에 24시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편의점 같은 경우는 원래 24시간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24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야간에는 직장이 있다면서요. 네네. 직장. 근데 이제 야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저희는 주간에는 유인으로 하고요. 밤에는 무인으로. 무인으로도. 네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안에서 뭘 음식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특별히 가격이 비싸지 않잖아요. 식당에 먹는 거에 비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장소도 제공되고 물도 뭐 뜨거운 물도 제공되고 그러는데 그게 나는 그렇게 남는 장사인가. 꼭 그것까지 거기서 해야 되나. 그거 궁금했거든요. 점주들의 입장까지 고민해 주시네요. 아니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일종의 서비스죠. 막 쓰레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저희 이제 시식대라고 부르는데 시식대를 치워버리는 점주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하신 거겠지만 일정 정도 그러므로 손님을 유인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또 버리는 건 약간 그 자체로는 그게 별로 수지 맞는 일은 아니다 이런 건가요? 그러긴 하죠. 그 자체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써 거기 들어와서 뭐 라면이라도 한 그릇 더 드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남는 장사로 생각해서 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편의점은 원조가 어느 나라예요?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브랜드 명을 이야기하기엔 뭐한데 원래는 7시에 열어서 11시에 문을 닫는다 해서 그럼 이미 다 알았어요. S로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게 처음에 미국에서 원조였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걸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에서 그게 이제 일본의 어떤 경제 부흥기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사실은 편의점 업종이 24시간 막 흥성되는 분위기 안에서 생겨나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아주 활성화됐는데 아, 그렇구나. 예, 사실 IMF 이후로 많은 이제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노동 조건이 좀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밤에도 일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24시간 편의점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아, 그럼 미국과 경기가 맞춰서. 오히려 안 좋고 그러면 편의점은 더 좀 나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뭐 저도 그것도 뭐 제가 굳이 뭐 통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편의점이 더 나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7,000원짜리 뭐 8,000원짜리 국밥 먹는 것보다 삼각김밥 하나로 그렇죠. 간단히 때우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요.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뭐 다른 뭐 택배 뭐 이런 다른 서비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택배 서비스도 있고. 뭐 하죠? 뭐 사람들이 잘 물건만 모르는데, 팔지 않더라고요. 예. 그 공공 요금도 다 편의점에서 사실 낼 수가 있고요. 오.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렇게 지나치면 그거 어디다 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것도 편의점에서 낼 수 있고. 요새는 아예 은행하고 편의점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예, 은행 편의점도 따로 생겨났습니다. 그게 완전히 이제 또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보통 거기 지금 우리 점장님 거기에는 하루에 네. 몇 명이나 오나요? 편의점은 이제 하루 손님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매출이 노출돼요. 아. 근데 뭐 숨길 건 아니니까 이제 저희는 한 500명 정도 하루에 편의점에 오고 아주 많은 때는 한 1,000명까지도 손님이 오는데 일반적인 편의점이 한 300, 400 정도 선일 겁니다. 그럼 매출도 공개하실 수 있어요? 월 매출? 그러니까 저희 객단가라고 하는데 손님 한 명이 오면 얼마를 사가는지 그게 보통 평균이 한 4,000원. 4,000원이면 500명으로 잡으면 그러면 이제 월 일매출이 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럼 거죠. 월 하면은 6천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마진율이 몇 %예요? 아유, 너무 자세하게. 아니 까는 김에 다 까시죠 뭐. 그게 이제 담배가 또 몇 프로 팔리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왜 왜냐하면 그러죠? 담배가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 중에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이제 뭐 편의점마다 다른데 담배가 50%를 차지하는 편의점도 있어요, 매출이. 오. 그리고 아주 작은 데는 뭐 10%, 20% 차지하는 편의점도 있는데 담배라는 게 저희는 계륵이에요. 많이 팔린다고 사실은 매출이 높은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담배 마진율이 그렇겠죠.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500원 팔아봤자 한 500원 막 남는 건데 사실 그거라도 어디냐라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담배 매출까지는 범위까지는 공개할 수 없는데 하여간 담배 비중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20% 막 한 15% 정도로 떨어지는 편의점도 있고 또는 담배 매출이 적으면 30%까지 올라가는 편의점도 있고 그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 물건 팔으면 8%가 적은 거라고 그러셨으면 네네. 다른 물건은 막 네네. 한 30% 이렇게 되나 봐요. 예. 100원짜리 하나 팔으면 30원이 남는 거예요? 네, 그렇죠. 좀, 의외로 높네요. 예, 마진율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오. 하긴 우리 그 하루 종일 써 계시고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저것도 뭐 저 임대료도 있죠. 뭐 네네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은 비중이 인건비죠. 뭐 그것도 이제 편의점마다 다르겠지만 인건비로 거의 절반이 나가는. 절반이? 예. 저희는 이제 그 오피스 상권에 있다 보니까 오피스 상권은 매출은 높은 대신에 임대료가 사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임대료로 나가는 편의점도 있고요. 그 상품 판매 이런 게 뭐 요일별로도 좀 뭐 다르고 특색이 있나요? 네네. 그것도 큰 차이가 있죠. 어떻게 오피스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거의 장사 못 한다고. 그렇죠. 예, 저희는 아예 일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주말에 잘 될 거고. 또 관광지나 이런 편의점은 주말 로드사이드라고 하는데 국도변에 있는 편의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관광지로 가다가 중간에 들리는 편의점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데는 평일에 안 되다가 주말에 아주 잘 되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또 요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팔리는 품목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요일별로. 네네. 저는 금요일 날 자주 그러실 것 같아요. 한잔 하시기. 저희도 이제 숙취해소 음료가 제일 잘 팔리는 게 금요일 오후. 그리고 이제 뭐 월요일에는 의외로 월요일 아침에 스타킹 같은 양말 같은 게 많이 팔려요. 외지에 가셨다가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이제 거기서 뭐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걸 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차이도 좀 있고요. 시간대별 좀 차이도 있는데
이제 뭐 직장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점심시간 이럴 때 가장 피크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졸릴 시간에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이게 가장 많이 또 팔립니다. 삼각김밥 중에는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려요? 양대 이제 삼각김밥의 양대 대장이라고 하는 그래요? 참치마요하고 소고기 고추장 있죠. 그것도 업체랑 대장 하는데 난 소고기 참치마요가 고추장 쪽인데. 아 그러세요? 참치마요가 1위입니다. 그 1위예요? 예. 주로 이제 그 삼각김밥의 소비 계층이 20, 30대인데 40대 이상은 소고기 고추장, 20, 30대는 참치마요. 그 우리 아들은 맨날 그거 참치마요 그거 네네. 먹던데. 옛날에는 안 팔았어요 편의점에서. 그렇죠. 언제부턴가 그걸 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처음부터 팔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워낙 안 팔리다가 특히나 삼각김밥 가격이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삼각김밥 가격이 점점 다운된 건데 처음에 나왔을 때도 한 1,000원대 초반이었다가 지금도 똑같은 수준이니까요. 일종의 그 유인 상품이네.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미끼 상품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한 몇천 개밖에 생산을 못 하다가 지금은 하루에도 뭐 몇십만 개가 팔리니까 그만큼 이제 더 가격이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편의점을 상징하는 상품이 됐는데 처음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있는지도 모르는 손님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편의점마다 다른데 어디는 호빵을 팔고 어디는 또 고구마를 파는 데 있고 안 파는 데 있고 그런 것들은 그냥 점주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거의 점주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요. 상권에 따라서 이제 팔아보면 바로 한 달 정도 팔아보면 우리 상권에 이 상품이 맞구나 맞지 않구나 바로 드러나죠. 그 상품 진열은 다 같은 듯 하면서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던데 그 상품 진열의 어떤 비밀 같은 게 있나요? 세계도 그 편의점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또 다 다르다고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상권에 따라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주택가에 있는 편의점 물품 구비하고 유흥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흥가는 예를 들어서 숙취해소 음료가 많아야 될 건데 주택가에서 굳이 숙취해소 음료를 드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저는 많이 가요. 그리고 군고구마 같은 경우 저희 편의점은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직장가에 있어서. 근데 또 주택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리는 품목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편의점도 상권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구색이라고 표현하는데 물품 구색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편의점의 그 상품 마스터라고 해요. 본사에서 구비하고 있는 상품 목록이 있는데 그 몇 개나 돼요? 보통 막 2만 개, 3만 개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편의점이 저희 같은 평수 한 20평 정도 평수에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한 2천 종류 갖고 있어요. 2만 개 중에 골라서 네, 본인이 이제 우리 편의점에서 이런 게 잘 팔릴 것이다. 그럼 점주별로 그건 알아서 고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 초도 상품이라고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이 상권에는 이런 게 잘 팔린다는 데이터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같은 또 상권 안에서도 또 우리 상권이 잘 팔리는 게 있으니까 점주가 이제 그때 가서 그때 상품을 바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조금씩은 있고.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골든존이라고 이게 있는데 사람 눈높이. 보통 사람 눈높이 있는 걸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바로 잡아가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초콜릿 같은 경우 직장가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걸 딱 골든존에 배치해 놓고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많은 상권 같은 경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또 진열을 해놓은 비결이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뭐 이 계절이 많이 팔릴 것 같다 하는 거는 더 집중적으로 앞으로 진열대 앞으로 빼놓고 팔리지 않은 상품은 계절에 따라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또 진열이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배를 안 파는 편의점도 있던데. 거의 희소한데요. 병원에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 아니면은 담배가 왜냐하면 미끼 상품이에요. 담배 하나 사러 왔다가 사탕도 사고 뭐 껌도 사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안 팔면 편의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뭐 예컨대 실수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를 했다가 영업정지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확 줄어드는데 담배 매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매출이 같이 줄어듭니다. 그렇구나. 네, 담배가 미치는 영향이 꽤 크죠. 이런저런 걸 다 해서 편의점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힘든 게 뭔가요?
매출이죠. 매출. 역시. 어. 매출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요인이 되는데 참을 수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도 편의점 대상이 됐나요? 안 빠졌습니다. 이번 영업손실에서는 빠졌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그 24시간 편의점 그 영업손실 대상이 행정명령을 받은 곳, 즉 뭐 10시에 문을 닫아라, 12시에 닫아라 이런 업종에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의점은 24시간 한다는 이유로 업종 그 영업손실 보상 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불만이 있는 게 네. 물론 이제 정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시고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드셨겠지만 상권에 따라서 같은 업종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해요. 아, 그러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뭐 1+1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낚이는 게 좋은 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사주세요. 아니, 뭔가 거기도 또 뭐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제 저희 그 점주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있는 건 아니고요. 본사에서 행사 판촉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특히나 그런 행사가 없으면 판매량이 확 줄어든 게 느껴져요. 근데 오늘 이번 달에 이 건이 1+1을 했는데 다음 달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매출이 아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어떤 뇌리에는 딱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는 1+1, 2+1이 있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거의 유일한 제도거든요. 아, 그래요? 일본에는 아예 없는 제도입니다. 근데 벌써 이게 시간이 내가 평소 궁금했던 편의점 얘기 하다 보니까 아니 시간이 정말 훌쩍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창업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셨지? 우리 저 편의점에서 만난 분들 또 아르바이트생 얘기 정말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내일 하루 더 말씀 나누시죠. 예, 제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글을 쓰는 편의점 점주 봉다로 작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